자, 2026년 월스트리트는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? 오늘은요, 마치 비밀 문서를 펼쳐보는 것처럼 아주 흥미로운 투자 전략 보고서 하나를 같이 뜯어보려고 합니다. 어떤 특정 미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그 속에서 돈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한 일종의 플레이북인 셈이죠. 과연 어떤 기회들이 숨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보고서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. 만약에 2026년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년 차에 접어든다면 이 거대한 정치적 변화 속에서 과연 월스트리트의 똑똑한 돈, 이른바 스마트머니는 어디로 흘러갈까요?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. 자, 지금부터 이 보고서가 그리는 큰 그림을 한번 따라가 볼 텐데요. 여기서 중요한 점, 이건 절대 이 주식 사세요 하는 그런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. 아시죠? 그보다는 아주 잘 짜인 하나의 전략 시나리오를 분석하면서 이런 논리로 세상을 보고 있구나 하고 함께 탐험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이 전략의 심장부에는 아젠다 47 슈퍼사이클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어요. 이게 뭐냐면 특정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특정 산업에 어마어마한 투자가 몰리는 말 그대로 거대한 사이클이 시작된다는 아이디어입니다. 특히 이 보고서는 2026년을 실행의 해라고 딱 집어서 말하는데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 말로만 오가던 정책들이 진짜 프로젝트, 실제 계약, 그리고 눈에 보이는 돈으로 바뀌는 바로 그 해라는 거죠. 자, 그럼 이 거대한 전략은 어떻게 움직일까요? 마치 세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딱 맞물려 돌아가는 것과 같아요. 그 세 가지 핵심 테마가 바로 AI와 에너지의 만남, 힘을 통한 평화, 그리고 미국 요새화입니다.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미국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건지 첫 번째 톱니바퀴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. 첫 번째 테마, 바로 AI가 에너지를 만났을 때입니다. 이건 정말 지금 시대에 가장 뜨거운 두 가지 키워드가 충돌하는 지점이죠. 한쪽에는 뭐든 다 빨아들일 것 같은 AI의 엄청난 전력 수요가 있고요. 다른 한쪽에는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되찾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가 있습니다. 이 둘이 만난다는 거예요. 보고서에 딱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. 바로 에너지 패권과 AI 데이터 센터 수요의 결합. 여러분, 이게 그냥 석유 더 많이 뽑자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. 그게 아니라 미래 산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AI를 움직이는 전기, 바로 그 전력 자체를 장악하겠다는 훨씬 더 큰 그림인 거죠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? 보고서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. 첫째,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는 구호처럼 석유랑 가스 생산을 확 늘리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가 정말 흥미로운데 바로 원자력의 화려한 부활입니다. 왜냐?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는 AI 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으로 또 탄소 배출 없이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원자력을 꼽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. 그래서 어떤 회사가 돈을 버는데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 보고서가 콕 집어서 이 기업이 승자다라고 지목한 곳은 어디일까요? 바로 이 지점에서 이런 큰 그림 분석이 구체적인 투자 아이디어로 딱 연결되는 겁니다. 보고서가 꼽은 두 플레이어, 정말 재미있습니다. 하나는 미국 최대 원자력 발전 회사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고요. 다른 하나는 LNG 수출의 거인 쉐니에르 에너지입니다. 특히 쉐니에르 같은 경우는 2026년에 대규모 프로젝트가 딱 끝나면서 그때부터는 그냥 현금을 찍어내는 기계가 될 거라고 봐요. 기업이 실제로 손해주는 현금, 우리가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부르는 게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. 그럼 왜 콘스텔레이션일까요? 보고서는 이 회사가 가진 아주 결정적인 강점을 지적합니다. 바로 전체 발전량의 90% 이상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이라는 점이에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 ESG 경영한다, 탄소 중립할 거다라고 선언했잖아요. 그런 회사들한테는 이보다 더 완벽한 파트너가 없는 거죠. 실제로 이들은 이미 손을 잡았습니다. 자,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볼까요? 바로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. 이건 국방비를 쓰는 방식이 확 바뀐다는 걸음이에요.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냐면 바로 미국 본토를 지키는 것, 그리고 누구도 감히 덤비지 못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힘을 갖추는 데 집중한다는 겁니다. 이 전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창이 아니라 방패에 투자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 멀리 다른 나라에 가서 싸우는 것보다 우리 집, 즉 미국 본토를 철통같이 지키는 데 돈을 쓰겠다는 거죠.
그 어떤 미사일도 뚫을 수 없는 그런 완벽한 방어막을 만드는데 예산을 쏟아붓는다는 그림입니다. 자, 그럼 질문은 간단해지죠. 이 엄청난 방패 프로젝트를 누가 맡게 될까요? 이 막대한 국방 계약을 따낼 가장 유력한 후보는 과연 누구일까요? 여기서 보고서의 분석이 정말 날카롭습니다. 보통 방산주 하면 떠오르는 로키드 마틴이 아니라 RTX에 손을 들어주거든요. 왜냐? 로키드 마틴은 주력 상품인 F-35 전투기 문제로 좀 골치가 아픈 상황인데 RTX는 지금 이 시나리오에 딱 맞는 두 개의 강력한 무기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. 하나는 바로 이 방패 전략의 핵심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고요. 다른 하나는 팬데믹 이후 완전히 살아나고 있는 민간 항공기 부품 사업입니다. 그러니까 국방과 민간 양쪽에서 다 잘 나갈 거라는 거죠. 자,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테마입니다. 미국 요새가 되다. 이름부터 엄청나죠? 이건 말 그대로 전력망, 도로, 공장, 심지어 국경까지 미국의 핵심 기반 시설을 싹 다 뜯어고치고 새로 짓는 어마어마한 인프라 투자 계획을 말합니다. 그럼 미국 요새화가 정확히 뭘 하는 거냐? 한번 보세요. 낡아빠진 전력망을 최신식으로 바꾸고 해외에 나갔던 공장들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오는 리쇼링을 지원하고요. 또 AI 시대에 필수적인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심지어는 국경의 장벽을 다시 쌓는 것까지 포함됩니다. 한마디로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강력한 미국을 만들겠다는 거죠. 그렇다면 이 거대한 공사를 책임질 건설사는 과연 누가 될까요? 보고서가 꼽은 선수들을 한번 만나보시죠. 여기서도 딱 두 회사가 등장합니다. 먼저 미국의 전력망을 까는 일에 있어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, 퀀타 서비스가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스털링 인프라스트럭처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정말 재미있어요. 왜냐하면 보고서는 이 회사가 데이터 센터 건설과 국경 장벽 건설이라는 전혀 달라 보이는 두 사업에서 동시에 수혜를 입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. 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 이 숫자 하나로 설명이 됩니다. 392억 달러.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0조 원이 훌쩍 넘죠? 이게 바로 퀀타 서비스가 이미 따놓은 일감, 그러니까 수주 잔고입니다. 역대 최대치래요. 앞으로 일감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그냥 딱 보여주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지금까지 나온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볼 시간입니다. 이 플레이북의 최종 결론을 한번 정리해보죠. 이 보고서가 꼽은 2020년의 최종 5인입니다. 바로 콘스텔레이션, 쉐니에르, RTX, 퀀타, 그리고 스털링. 이 5기업이 이 보고서가 그리는 미래 시나리오의 핵심 승자가 될 거라고 보는 건데요. 혹시 공통점 찾으셨나요? 맞습니다. 이 회사들은 모두 거대한 시대적 흐름, 즉 메가 트렌드에 올라타 있으면서 동시에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라는 뒷바람까지 받고 있다는 거죠. 두 개의 엔진을 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자, 오늘 우리는 하나의 아주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짜인 미래 시나리오를 들여다봤습니다.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네요. 과연 이것은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에 불과한 걸까요?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거대한 청사진의 일부를 엿본 걸까요?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. 오늘 함께한 이 지적인 탐험이 여러분께 흥미로운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